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항상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변함없이 셀트리온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체크해야 될 이슈와 뉴스가 하나 또 있어요. 이 부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뉴스 바로 확인해 보고 갈게요. 이거 공시로는 아직 안 떴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항상 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시를 제일 먼저 보시라고. 근데 공시에는 아직 안 떴어요. 자, 그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이 오후 6시 40분인데요. 자, 보면 우리 항상 공시에 보죠? 그러면 공시에는 아직 안 떠 있어요. 그죠? 그죠? 하지만 일단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레키노라주 기존 치료제 이상 효과 시담의 발표. 자, 이 부분이에요. 사실 자, 이번 분입니다. 셀트리온은 레키노라주의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는 국내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는 등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다. 그죠? 자, 해외 진출은 특정국과 논의 중 13일에 글로벌 이상 결과가 공개가 되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죠? 자, 오늘 13일 대한약학회가 주최한 학술대 하이원 신약개발 심포지엄에서 레키노라주의 임상 이상 결과를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일단 보면 자, 미국과 유럽에서 절차에 지금 같이 할지 발표를 같이 할지 그죠? 그리고 해외 진출을 동시다발적으로 바로 하게 될지 아직 공시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률적으로 높겠죠. 그죠? 우리도 1월 안에 빨리 허가가 나서 전 세계의 비행기 한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를 타고 전 세계로 뿌릴 수 있는 그 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죠? 우리 셀트리온의 경쟁력은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최고입니다. 속도전에서도 최고입니다. 자, 식약처에 허가를 준비하면서 이미 전 세계에 어떻게 출시를 할지 이미 이전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가장 속도가 빠르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준비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 공시로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겠죠? 레키노라주에 대한 기사를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결과 기대 이상 1월 중 허가되길. 이 기사에서는 이 부분만 확인할게요. 권 본부장은 레키노라주 임상 이상에 대해 일라이 릴리나 리제네론 같은 타깃으로 임상을 진행했는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죠?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자, 중대한 이상 반응 연구 중단 사례도 없었으며 국내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이 돼 있어 1월 중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죠? 하루가 다급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세팅 다 되어 있어요. 출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슈가 나왔었어요. 여당 대표이신 이낙연 대표가 셀트리온 치료제 무상 공급 발언 사실 아냐. 어떤 제약회사 치료제든 국민 유해 사용해야. 이 부분 우리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으로 건보해서 그리고 정부 재정으로 자 국민에게 이제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뭐 무상으로 공급하더라도 셀트리온에게 이제 그 금액이 들어오겠죠. 원가에 대한 금액이. 허나 이 부분은 확인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고 뭐 언론상에서는 발언이 사실 아니다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체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또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1월부 조건부 허가 근데 글로벌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 그죠? 자 셀트리온 검 본부장은 자 조건부 허가 신청이 되어 있고 1월 중 허가가 나길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긴급 사용 승인 신청도 했다. 자, 초기 환자들일수록 더 좋은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보았고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었고 연구 중단 사례도 없었다. 자, 우리 셀트리온은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같은 내용이지만 이 부분만 확인할게요. 자, 권 본부장은 해외 진출은 특정군과 논의 중. 그죠? 13일에 바로 내일 임상 이상 결과가 공개되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죠? 자, 오늘 시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예요. 오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그죠? 지수의 장중 변동폭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2조 3천억 가까이 매수했는데 장중 변동폭이 압도적이었어요. 자, 한번 분봉으로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한번 볼게요. 장중에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0.71%로 반등한 거거든요. 3%.
그러니까 2.5% 가까이 반등을 한 부분이에요. 그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슈팅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 뚫고 나간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늘 그래서 아까 제가 금융 얘기와 경제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오전에 시황을 하면서 짧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1분봉이에요. 보이시죠? 자, 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죠? 그리고 동시호가에 보이시죠? 이 압도적인 거래량, 그죠? 그리고 바로 쭉 올라오게 되죠. 그죠? 어저께도 쭉 빠졌다가 다시 흐르다가 오늘 다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음 단단히 잡으셔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변동성의 핵심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고요. 첫 번째가 여기에요. 시가총액의 40%에서 50%를 담당합니다. 우리나라 순이익, 전체 시가총액 순이익의 3, 40% 이상을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담당해요. 반도체 섹터가요. 자, 그리고 자, 다음 2차전지 섹터, LG화학과 삼성 SDI도 분명히 변동성이 컸을 거고요. 자, 우리 셀트리온 3인방은 조금 덜했죠. 그죠? 현대차와 분명히 현대차 3인방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변동성이 심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확인을 해볼게요. 그 부분도요.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봐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8%까지 올라갔다가 자, 종가를 7%, 8%까지 9%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를 2%에 마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자, 마이너스 3%, 3.52까지 빠졌어요. 그랬다가 지금 마이너스 0.44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결국 이 그림이 코스피하고 정확하게 거의 일치하잖아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삼성전자, 그죠? 그리고 원달러, 이 달러의 환율만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요. 달러가 강세이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워낙 약소 요인이거든요. 자,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그리고 삼성전자, 이 부분이 바로 지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제 보셨겠지만 이 대형주한테 자금이 몰리면 나머지 섹터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오늘 대형주가 빠지니까 조금 다른 그런 그동안 못 갔던 회사에 자금이 조금 몰렸죠. 그죠? 이랬던 부분입니다.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 차트예요. 그죠? 자, 반도체 투펀치잖아요. 쭉 이 부분 돌파하고 여기 돌파하고 지금 완벽한 슈팅이 나왔어요. 쭉 섰잖아요.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코스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쭉 슈팅 마지막에 정말 쭉 슈팅이 나왔죠. 그죠? 슈팅이 쭉 나오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빠질 수밖에 없죠. 급하게 섰으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가 형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섰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이 영향을 주면서 미국 나스닥 섹터에 영향을 주고 어제 미국 중앙은행의 발언 또한 영향을 줬던 부분이 있으면서 한국 증시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됐어요. 자, LG화학 차트예요. 3.61% 빠지고 마감했잖아요. 똑같습니다. LG화학도 지금 슈팅 정확하게 나왔다가 이거 빠진 부분이에요. 그죠? 얘네가 빠졌다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결국 큰 놈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뭐 현대차, 기타 등등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해서 얘네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증시 전체가 흔들거립니다. 좀 이따 이 차트 하나씩 보고 한국거래소에서 한눈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자, LG화학도 한번 1분봉 보고 갈까요? 쭉 빠졌다가 쭉 올라왔다가 쭉 한번 동시호가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아직 개인의 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대단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삼성 SDI 차트예요. 2% 올랐어요. 근데 얘도 장중 변동폭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장중에 2%까지 이제 종가를 걸지만 고가가 2%였고 마이너스 3.70까지 빨았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분봉으로 쭉 빠졌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죠? 그대로 코스피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이죠. 자, 동시호가 이만한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동시호가마다 이런 그림 굉장히 특이한 그림이죠. 결국 쩐의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말 물량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차 볼게요. 자, 확대될 수밖에 없죠, 변동성. 여기서 그냥 갭상으로 슈팅 쭉 나왔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놀아야죠, 이 근처에서. 그래서
오늘 변동폭이 당연히 확대가 됐겠죠. 그죠? 자, 고가가 2.62, 마이너스 6, 저가가 6%까지 갔다가 오늘 마이너스 2, 3%로 빠졌어요. 근데 얘도 보이시죠? 분봉입니다. 1분봉. 쭉 빠졌다가 박스권, 그리고 다시 슈팅. 쭉 거래량 동반. 짝대기죠, 거의. 자,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자, 카카오는 정말 가파릅니다. 카카오 볼게요. 자, 그죠? 자, 요 부분에서 놀다가 자, 점심 12시 기점으로 해서 쭉 아주 가파르게 빠집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올라와요. 아주 가파르게. 요 부분을 깰 정도로. 그죠? 지금 증시의 바로 대표적인 변동성의 극심한 부분을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또한. 자, 이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셀트리온 차트하고 수급 보기 전에 자, 이 부분 보고 갈게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예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인데 여기 가보시게 되면 많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뭐 공시나 이런 것들 많이 있고 공매도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 부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상장 기업수가 코스피가 800개, 코스닥이 1468개예요. 더 많아요, 코스닥이. 그죠? 코넥스도 있죠? 어쨌든 합쳐서 2400개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두 개 합쳐서 2550조. 코스피가 2156조, 코스닥이 388조예요. 사실 실적도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에서 대형 섹터 10개에서 15개가 움직여버리면 그냥 증시 지수가 움직여버리고 끝나요. 지금 이 대형 상태에 자금이 몰려가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죠? 세 가지 패러다임. 자, 건강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언택,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런 NC까지 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자금이 오지 않으면 거의 증시가 지금 굉장히 소외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코스피 대형 섹터죠. 다 파란불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셀트리온 2.62%, 2.67%, 삼성 SDA 아까 보셨죠? 2.05%, 카카오 뭐 거의 약보합권이고 기아차도 약보합권이고 보면 얘네가 쭉 빠지면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그죠? 30위권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한 20위권 안에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그죠? 요 안까지 들어오면 거의 얘네가 거의 지수를 다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 가장 센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특히 그중 삼성전자가 지수를 움직이는 폭이 가장 크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종가가 자, 0.71%로 마감을 했어요. 상승 종목수 408개, 하락 종목수 435개. 그죠? 큰 놈들이 조정을 받았고 좀 그동안 자금이 못 갔던 놈들한테 자금이 좀 갔어요. 어제보다는 쏠림 형상이 좀 약하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장세는 오직 쏠려 있는 섹터입니다. 일부 섹터에만 자금이 쏠려가는 그런 장세예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0.30%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상승 종목수 655개, 하락 종목수 654개. 거의 같네요. 그죠? 거의 같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오늘 외국인 순매수 화면입니다. 자, 뭐 카카오, LG화학, 삼성물산, 뭐 NC소프트, 그죠? 뭐 네이버, 그죠? 뭐 이런 회사들에 있어요. 뭐 삼성바이오로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순매도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압도적으로 팔았죠.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삼성 SDI, LG전자, 기아차, 그죠? 하나 넷마블, 하나 솔루션 여기 다 있네요. 그죠? 오늘 외국인은 우리 세 가지 섹터, 세 가지 패러다임에 엄청난 물량을 다 팔아 제꼈습니다. 오늘도. 그죠? 그렇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외국인 개인 순매수, 순매도 종목. 자, 이 부분으로 볼게요. 제가 날짜를 부분 다시 볼 게 있어서 먼저 자, 개인 뭐 외국인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 외국인부터 정정해서 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카카오, 롯데케미칼, 뭐 하나금융지주, 호텔신라, 뭐 기아차 이런 것들을 매수했고요. 순매도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 현대차, LG화학, 현대모비스, 자, 뭐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거의 비슷합니다.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삼성 SDI, 그죠? 지금 중심 섹터를 지금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자,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조금 못 갔던, 덜 갔던 회사에도 LG도 좀 빼고 좀 갔었죠. 자, 또 볼게요. 그리고 자, 기관이 팔았던 거 볼까요? 자, 삼성전자에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LG화학, 네이버, LG전자, SK이노베이션, 카카오, NC소프트, SK, 현대차, 여기까지 삼성 SDI까지. 자, 제가 지금 불러온 거 있죠?
거의 최근 증시를 좌지우지했던 항상 강조드리는 세 가지 섹터, 전장부품, 전기차, 건강한 바이오,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을 다 팔아지켰고 그동안 조금 못 갔던 롯데케미칼, 현대건설, 포스코케미칼, 이건 아니죠. 이건 2차전지죠. 이마트, 그죠?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뭐 그렇죠? 뭐 하이트진로, 뭐 신한지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롯데칠성. 자, 그동안 좀 못 갔던 부분을 담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요. 자, 볼게요. 또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겠죠. 사실 크게 세 가지 섹터에서 변하지 않아요. 큰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절대 이 부분에서 놀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 삼성전자, 셀트리온. 우리 셀트리온을 압도적으로 샀습니다. 자, 아시죠?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개인이 옛날의 개인이 아닙니다. 바보 호구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죠? 얼마나 이제 스마트한 개미신지 다들 정보력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시고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 이런 걸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스, 하나솔루션, 네이버, SK 이노베이션, SK, NC소프트, LG전자, 삼성, SDI. 정말 정확하게 똑같은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압도적으로 이 부분만 매수를 한다는 거죠. 주체가 세 가지 패러다임에 대해서만 개인, 외국인, 기관 정확하게 이 세 가지에서만 자금이 서로 돌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자금이 안 가요. 지난번에 KTNG 차트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금이 전혀 안 가고 있어요. 그죠? 자, KTNG 화면 잠깐 보고 갈까요? 차트요? 자, 보이시죠? 쭉 3월에 빠지고 다들 이렇게 가서 여기서 놀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요. 전고점하고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얘 펀더멘탈 그 가치주로 봤었을 때 안정성에서는 거의 한국 최고예요. 왜? 얘가 정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배당을 아시죠? 얼마나 크게 하는지 10년에서 15년 동안 주가 10배 동안 간 회사입니다. 강남 집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수익률도 강남 집보다 강남 집은 10년에서 15년 동안 절대 10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치 투자하기에는 최고의 회사예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성장 섹터와 가치 섹터를 늘 같이 가지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회사의 저금리 상황이고 워낙 유동성이 넘치니까 성장 섹터에 많이 자금이 몰려가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부분만 상식적으로 언급하고 갈게요. 저금리라고 했잖아요. 자, 제가 항상 경제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사실 경제가 어렵고 지루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 항상 우리에겐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금융도 어색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주식 투자,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경제를 모른다는 건 사실 봉사라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금리, 우리가 이자라고 알고 있죠? 사실 이꼬로 돈의 가격입니다. 그죠? 돈의 가격이에요. 이거 잠깐 설명드리고 자, 알고 갈게요. 지금 나온 김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왜 성장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자, 왜 성장 섹터에 지금 세 가지 섹터에 자금이 몰릴까요? 미국도 그렇고 니프티 50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 언급을 좀 해보고 갈게요. 금리는 경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금리, 돈의 가격은요. 경제 성장률, 이거를 GDP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해마다 얼마만큼 작년 대비해서 부가가치가 커졌는지, 그죠?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게 바로 돈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금리라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물가 상승률도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지금 돈을 자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한국도 역사상 최저금리, 그죠? 이때껏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재정 정책을 지금 추경을 더불어서 하고 있고 미국은 뭐 제로금리를 하고 있고 압도적인 통화 정책과 그리고 뭐 무제한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부분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걸 말해요. 국채하고 모기지 증권, 그죠? 이것도 거의 국채 취급받습니다. 모기지. 집 담보해서 정부가 보증서 주는 거예요. 정부 기관이요. 결국 국채로 봐도 무방합니다. 양적 완화 그리고 질적 완화는 정부를 넘어가서 회사로 가는 부분이에요. 회사. 회사에서 자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한다? 자 이거 심각한 겁니다.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 부분을 했죠. 미국도 이거 ETF를 통해서 찔끔 하려 그러다가 말았어요. 자 어쨌든 자 상식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계속 언급을 드리면 자 지금은 저금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성장이 안 나오니까 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했죠? 자, 성장이 안 나오죠. 성장이 귀한 거예요. 몸값이 비싸다고요. 그래서 성장이 나오는 뭐죠? 이 세 가지 패러다임에만 자금이 간다는 겁니다. 뭐? 다시 한번.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자동차의 패러다임, 2차 전지와 전장 섹터, 그리고 현대차, 자, 그리고 여기가 네이버, 카카오. 이쪽에만 자금이 가는 거예요. NC소프트까지. 그죠? 이런 게임 섹터, 소프트웨어 혁명까지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까지요. 하드웨어니까요. 여기만 자금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 성장이 만약에 폭발적으로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론 성장 섹터에도 보이지만 아니면 그 주식이 좀 위험해지거나 조금 불안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또 KTNG 자금이 몰려요. 그죠? 다 같이 성장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으면 또 이 가치 회사가 또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에 나온 섹터가 매우 귀하다. 결국 저금리는 경제 성장률, 경제가 많이 성장했네? 이게 바로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물가가 많이 올랐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많이 찍어서 반대로 돈값이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지금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 자,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금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금이 풀린 게 이제 실물 경제로 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장률이 떨어지는 섹터에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되죠? 최악의 경우가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쉽죠? 자, 계속 중간중간 언급을 드릴게요. 말씀 나는 대로요. 생각나는 대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도 해서 체계적으로. 자, 경제는 절대 암호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숙하지 않았을 뿐이지 투자 메신저 TV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항상 틈틈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큰형부터 2.67%로 마감했어요. 이제 고점, 자, 내일 고점을 훅 하고 뚫어버릴까요? 자, 이 전고점 돌파하고 이 박스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요 고점 매물대를 이제 고점 매물대 터치하려고 하죠. 이걸 터치하고 바로 내일 갭상으로 시작할지 아니죠. 내일 이제 6시 이후에 끝나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금이 먼저 들어올지 끝나고 들어올지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 셀트리온 분봉도 한번 볼까요? 먼저 셀트리온의 장중 변동폭을 보게 되면 고점이 3.48, 저점이 마이너스 1.07, 종가가 2.67%로 마감했는데 상승하고 마감했는데 변동폭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분봉상으로는 꽤 그림이 커요. 얘도. 왜냐하면 자, 쭉 흐르고 있다가 자, 박스권에 있다가 자, 1시부터 빠졌다가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죠? 우리 셀트리온 자, 그리고 종가에 다시 한번 이 압도적인 막대기가 오면서 자, 내일의 흐름을 예시하는 걸까요? 그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게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얘는 지금 고점에서 가겠다고 지금 계속 시그널을 보내요. 나 갈래. 물량 쭉 소화하고, 그죠? 쭉 한번 튀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터치했다가 빠졌다가 나 갈래 그러고 있어요. 그죠? 한 번, 두 번. 자, 이제 나 간다. 라고 하고 있죠. 그만큼 13일, 단기적으로는 내일이 중요합니다. 왜? 이미 근데 사실 뭐 대통령 연설에서도 신년사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제 우리의 본부장님 그죠? 권준욱 본부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있고 자 이미 미국 유럽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이 부분 얘기 나오고 있고 해외로 비행기 트고 자 부분 데이터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주주들은 확신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아마 자 내일은 우리의 날이 되리라 싶습니다. 내일과 모레요. 그죠? 앞으로가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자 얼마나 성장할 줄 알고 계시죠? 매출 30조가 우리의 1차 슬로건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그죠? 이 제약은 지금 여기 이제 지지 받고 여기 이제 이평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점까지 있는데 결국 얘도 지금 이 부분 빠졌다가 이제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한번 슈팅 제일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 박스권에서 있다가 지금 여기 이평선에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요 공간은 지금 비어 있어요. 그죠? 자, 분봉으로 한번 얘도 한번 볼게요. 자, 분봉 봐더라도 똑같아요. 우리 제약도 쭉 있다가 한번 쫙 빠졌다가 제대로 치고 올라오고 장마판에 자,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면서 자, 이제 기다리고 있죠. 시그널을요.
자, 또 볼게요. 자, 헬스케어도 빠뜨렸었어요. 자, 헬스케어도 똑같습니다.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동반되고 거래량. 근데 셀트리온이 가장 파괴력이 있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이에요. 자, 개인이 오늘도 2조 3천억을 들어왔어요. 어제 4조 4천억. 자, 한 달 기준 10조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냥 돈이 제일 많아요, 지금. 외국인 기관 덤비다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 부분을 다 9조 6천억을 기관이 팔았어요. 이 부분을 다 받아간 것 같아요. 1조 1천억을 외국인이 팔았고, 그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어요. 기관이 1조 7천억, 외국인이 6천억, 그죠? 금융 투자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에서 좀 팔았네요. 그죠? 자, 한 달 기준으로는 자, 보험권에서 많이 팔았어요. 연기금하고. 그죠? 사모펀드도 팔았긴 했지만 결국은 연기금과 자, 투신과 보험 이 세 가지에서 한 달 기준으로는 많이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코스닥이에요. 자, 코스닥이고 자, 보면 자, 개인이 한 달 1조 4조 1조 4천억, 외국인이 6,20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개인이 주구장창 쭉 들어오고 있어요. 코스닥은 정말 압도적으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좀 팔았어요. 오늘도. 그죠? 자, 한 달 기준으로는 사실 약소에서 이 부분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얘는 지금 엉켜 있어요. 투신권하고 사모펀드에서 많이 팔았네요. 그죠? 금액은요. 그죠? 자, 이 부분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세 형제의, 우리 가족의 수급을 좀 볼게요. 셀트리온부터 자 셀트리온 보게 되면 오늘도 아까 보셨죠? 개인 상해수 상위 순매수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자 39만 6천 주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69만 8천 주 여기에 뭐 공매도 들어있을지 자 알고 계시죠? 항상 우리 셀트리온은 공매도와 싸움을 긴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험해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뭐 자 그죠? 정말 가상 계좌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자 32만 9천 주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기관이 너무나 많은 물량을 다 팔았습니다. 66만 6천 주 한 달 기준으로. 오늘도 자 23만 7천 주, 15만 9천 주를 팔았고 어저께도 팔았어요. 그죠? 오늘도 금융 투자가 그 주역이었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헬스케어 수급이에요. 헬스케어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얘도. 그죠? 개인이 압도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오늘도 56만 8천 주. 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23만 4천 주. 아, 대단하죠? 외국인과 기관. 그중에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약. 제약도 개인이 순매수 하고 있습니다. 개인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기관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창구. 자, 진짜인지는 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5만 2천 주. 오늘도 개인이 들어와 있고, 이틀 연속 양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도 외국인은 팔았고 개인은 들어와 있다. 기관은 크게 물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소하고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 외국인이 팔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공매도 잔고랑 그리고 증시 잔고 좀 볼게요. 고객 예탁금하고 신용 잔고요. 고객 예탁금이 67조 5천억으로 좀 줄었어요. 신용잔고는 20조가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부분이 70조 그리고 80조로 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자, 이렇게 박스권으로다가 쭉 뚫고 올라가서 지금 살짝 내려와 있다. 그죠? 자, 신용잔고도 한번. 자, 신용잔고는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다. 그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예요. 자, 우리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거든요. 자, 2조 2조 3,752억 정도가 남았어요. 살짝 늘어나 있습니다. 그죠? 2조 3천억. 쭉 보면 2조 4천억, 2조 3천억, 3천억, 2조로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2조 3천억. 요 근방에 있어요. 자, 한번 밑으로도 한번 내려볼까요? 자, 1월 10일 날은 또 결정돼야 될 것 같고요. 쭉 보면 2조 4천억 요 금액대에 있습니다. 결국 2조 3천억 물량 정도가 남아 있어요. 자, 7월 달부터 한번 제가 6개월 기준으로 한번 좀 봤거든요. 공매도 잔고 내역이에요. 지금 셀트리온 7월 달부터. 자, 그죠?
보게 되면 쭉 보면 2조 7천억, 2조 8천억 정도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쭉 왔다 갔다 하다가 2조 6천, 7천, 2조 5천, 2조 5천 쭉 가죠. 8월 달에. 그랬다가 9월 달에 다시 2조 4천 쭉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어. 2조 4천, 2조 6천 다시 올라와. 그런데 자, 이제 9월 달에 다시 한번 2조 3천억, 2조 2천억, 그 다음에 9월 24일 날 2조까지 줄어듭니다. 자, 또 볼게요. 쭉 올라가다가 그 금액대에서 늘어요. 1조대로 떨어졌었어요. 10월 달에 아마 1조 9천억. 그죠? 그리고 쭉 다시 가다가 그 곰방에 늘다가 좀 늘어나요. 다시 한번. 2조 4천억, 6천억 발악을 하는 거죠. 2조 6천억 마지막 발악이죠. 2조 6천억. 다시 그러다가 2조 4천 3천억, 2조 3천억 그러다가 최근 2조 때까지 다시 12월 달에 떨어졌어요. 2조 그죠? 2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2조 3천억 그러다가 2조 3천 750억대까지 와 있어요. 그죠? 자, 마지막 발악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얘네에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볼게요. 하루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먼저. 자, 그냥 6개월로 같이 한번 다 볼게요. 자, 2,375억 정도가 남았죠? 그죠? 2,375억. 맞나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 잔고예요. 저 보이시죠? 2,847억 정도가 남았어요. 2,847억. 6개월인데 쭉 보면 6개월 전에 2,950억이었어요. 그죠? 2,957억, 3,000억 정도에서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3,100억 9월 달에. 그죠? 요 사이를 계속 3,000억, 2,700억, 2,800억. 그죠?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3,700억까지 늘어나죠. 4,361억까지 간 적도 있어요. 4,000억대까지. 최근 줄어들어서 2,600억. 그러다 다시 2,800억. 그죠? 4,000억에서 2,8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겐 자비란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제약의 셀트리온 제약의 공매도를 한번 볼까요? 912억이에요. 그죠? 9월 8일 가장 최근 게요. 자, 쭉 6개월 기준으로 보면 7월 달에 351억이었어요. 맞죠? 351억. 그죠? 300억대에 쭉 있다가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 공매도 규모가 늘어납니다. 300억대 있다가 자, 그리고 400억대, 500억대, 그리고 600억대 계속 늘어나요. 한 달 기준으로 700억대, 800억대 그러다가 1000억대까지 갔었어요. 그죠? 12월 달에 그러다 다시 800억대, 1000억대, 그죠? 900억대, 그죠?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은 자 보이시죠? 300억대에서 1000억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다시 900억대에 있다. 한눈에 보이시죠? 결국 공매도 애들이 지금 제약을 그동안 많이 튀었다. 너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보다 기본적으로 너네 너무 많이 슈팅이 나왔어. 펀더멘탈 대비. 그래서 니네 한번 조질래?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니네 한번 그럼 그래 볼래? 했던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겠죠? 자 얘네는 공매도를 좀 양을 많이 늘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셀트리온 삼형제도 늘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리죠. 물론 조금 파동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파괴력이. 허나 합병을 앞두고 있고 글로벌 케미칼의 이 부분을 앞두고 있어요. 그죠?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래서 국면도 현황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내일 6시입니다. 6시. 그죠? 우리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정황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내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항해는 장기적으로 첫 단추가 2030년, 그리고 10년, 최소 10년입니다. 최소 10년을 넘어서 15년, 20년, 노후까지. 그죠? 우리가 동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 근거에는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짧게. 바이오시밀러 세 가지가 있죠.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이 3인방. 바이오 베터. 자, 램시마 SC.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출시를 하죠. 요것만 가지고도 매출 10조가 장기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신약이 있죠. 자, 우리 내일 발표하는 레키노라, 그 다음에 CTP27 종합 독감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거 하나로 바이러스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케미컬 약품 지금 뻗어나가죠. 그죠? 자,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연매출 적어도 글로벌 빅파머로 가는 여정, 연매출 30조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키노라는 최소 2조에서 4조까지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기 때문에 투자 메신저 TV가 최소 10년 이상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장기 동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죠? 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